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이재침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코바디스. 네. 이 코바디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대사님? 이건 뭐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걸 누가 그러니까 했는데,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대한민국 갈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아주 심오한 뜻을 담아서 대한민국 코바디스.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하고 전쟁한다고 하는데, 일본하고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그렇지, 중국하고도 러시아, 우선 북한하고 그렇죠.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몰라요. 예. 예. 문재인이 자신이 몰라요. 문재인이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예. 그래서 코바디스라고 뭐 붙인 것 같은데. 예. 지금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예. 일본 각위에서 일본은 각위라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우리 국무회의. 네, 각위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있던 것을 뭐 이제 걔네들은 뭐 원래 A 국가였는데 B 국가로 옮겨놓는다. 근데 B 국가는 리투니아 무슨 아주 아프리카의 뭐 이름도 모를 그런 나라랑 같은 동급인 거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문재인은 뭐 유감을 표한다. 끝까지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기술 전쟁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럼연하게 일본의 소유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막 일본 사람을 다 납치해와요? 나는 그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막 하니까 너무 상상 밖이라서. 지금 보세요.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 청와대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것도 불법이죠. 네, 근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잘 모르는 백성들을 잘못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평화가 왔다. 이제는 우리는 전쟁이 필요 없다. 이런 걸 만들어냈죠. 그것을 무리하게 김정은이 북한 김일성의 3대 독재 세습 공산정권하고 손을 잡고 평화다. 그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연극을.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 다 환호하고 이제 우리도 걱정 없이 긴장 없이 살겠다 이런데 소위 평화 무드에 빠졌었는데 그게 지금 2년이 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완전히 김정은이 손에 놀아나고 있고 김정은이 수속대변인도 있고 완전히 국제적으로는 김정은이만 껴안고 뭐 하려니까 전부 이제 딱질 맞아가지고 고립이 되어가고 그런 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이제 하니까 전쟁을 걸었어요, 우리가. 문재인이가. 그래서, 왜냐면 북한 문제만 팔아가지고 약발이 이제 다 꺼져가니까 이제 또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고 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이제 정권을 계속 잡겠다.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 외교계의 원로 있었던 우리 공로명 전 장관이 저도 봤습니다. 인터뷰 했잖아요. 거기 그 양반이 뭐 이 일본을 너무나 잘 알고 외교를 다 잘하는 분인데 몇 마디 아주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을 하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결국 이번 일본하고의 싸움은 방아쇠를 먼저 당긴 게 문재인이다 이거예요. 일본이 먼저 우리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방아쇠를 당긴 게 문재인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이가 집권하자마자 한 것이 위안부 합의 파기한 거 아니에요? 파기했죠. 근데 그 위안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저는 뭐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힘이 부족해. 일본이 하도 그때 이제 그것도 몇 년 동안 자꾸 위안부 옛날에 그것도 다 끝난 건데 다시 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상대도 안 왔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가 정말 위험해지니까
공로명 장관을 위시한 많은 원로들이 일본하고 뭐 총리들끼리 회담도 하고 뭐 전직들을 해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아베 수상한테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2015년 말에 그 위안부 합의라는 걸 했죠. 그 합의의 그 조항을 보면은 이 합의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불가역적으로 된다. 이제 다시 뒤집을 수가 없다 이거야. 오직 그동안에 자꾸 그냥 똑같은 일을 했으면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그 협정 문안에도 이것은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요즘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없다 그런 걸 했는데 그 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깬 것이 이제 방아쇠 당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다가 그렇죠. 강제징용까지 또 그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그 국제법으로 확립이 된 그것을 깨버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거 일본이 보기에 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전략물자에 속하는 것들. 그렇죠. 그게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156가지 품목이랍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북한으로 간 건 아직 모르지만은 그것이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들한테 갔어. 어디로 갔겠어요? 그럼 중국하고 갔겠지. 중국 통해서. 지난번에 뭐 UAE를 통해서 갔을 뭐 감비아니 뭐니 여기를 잡고 갔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요컨대 아랍 주상국 뭐 이런 데 그것이 156개 품목이다 이게. 이 전략물품 아주 그 민감한 품목이지 그런 거는 이 적대국한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156개에 대해서 행방이 묘연하니까 그것을 좀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 6개월 전부터 했어요. 그건 사실 3년 전부터 원래 전략물자 관계를 한일 양국 간에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놈들이 협의를 자꾸 거부를 한 거예요. 북한에 갖다 줘야 되는데 협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결국 그런 증거까지 해서 일본이 딱 북한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결국 그 의심이 들어가는 건 결국 너희들 그게 어디 최종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수출했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한일전이라는 지금 아주 정말 그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문재인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공로명 장관의 그 요지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윤상직 위원실에서 또 그 조사를 한 데 의하면 99.2%가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156개 품목이 아니고 에칭가스. 그건 에칭가스에게 소위 불화수소라는 거. 네, 그것이 일본에 우리가 들여왔는데 40톤 중에서 39톤이 넘는 것이 행방이 그러니까 왜 99.몇 %? 글쎄 그러니까 99점 몇 프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그걸 윤상직 의원이 그거를 질문을 했죠. 국회에서 여기 통상산업부 장관하고 이낙연 총리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 답변이 그거 조사해보겠다. 조사해보고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깔아뭉긴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이 에칭가스가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른 그전에 비해서 이게 수입이 몇 배로 늘었다면서요 또. 하여튼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일본에 수출한 거는 뭐 불량품이라서 보냈다 있다고 변명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일본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불량품을 보냈나.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자기네가 일으키고 지금도 오다가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경제 침략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 그러면 문재인 집권 기간에 경제 침략을 당했으면 문재인은 내후 외환의 위기를 철회한 자로서 당장 그 여적죄를
그 뭐야 탄핵당해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은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문재인 그 집단, 예. 그 성격을 이제는 미국도 완전하게 파악을 했고, 일본도 완전히 파악했는데, 예? 그건 뭐냐면, 이건 중국에 굴종하고, 김정은이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고, 그러니까 이 소위 이 6.25 때에 우리를 침략했던 공산주의의 주종,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는 조금 다르지만은 중국, 북한하고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 시장 이 체제를 완전히 그 파괴하고 이 공산주의 체제하고 같이 오겠다. 이것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 나라의 전략 물자를 계속 수출하고 그냥 우호국들하고 이제 해서 27개국 소위 그 백색 국가단에 그냥 묶어서 그냥 할 수가 없게 됐어, 이제. 그렇지. 그렇죠. 그게 전부 적의 수하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 문재인 이 패거리들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덤비는 거라. 그런데 문재인이가 아베 보고 적반하장이라 그랬죠. 아, 글쎄, 그러니까. 근데 이놈들, 그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의 그 본질이 그래요.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걸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자.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그렇다니까. 그건 김일성이가 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모택동이부터 중국 공산당 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홍콩에서 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제 그렇죠. 반중국 그 캠페인 하잖아요. 예. 그건 자유를 압살하고 말살하려는 거니까 그 세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러한 정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 알 때가 됐어. 이게 전쟁을 한다? 죽창 들고 나가면 일본이 이겨요, 지금? 그러니까 저국은 빨리 죽창 들고 가야지. 아, 글쎄, 그러니까 그걸 전부 캠페인을 하고 무슨 유니클로 그걸 하고 무슨 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여기저기서 벌리고 이게 아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김정은을 같이 해야지. 정말. 근데 내가 하나 놀란 것이 그 8월 2일 날 저쪽에서 그 발표하지 않았어요. 각이 끝난 다음에. 근데 그날 저녁에 이거에 이제 뭐 책임을 맡고 있는 김현정이가 김현정이가 그 기자단들하고 이 소위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 배경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뭡니까? 공개적인 브리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네네네. 내용이 하여튼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 몇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일본이라는 게 우리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다. 왜냐하면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하고 그 군사훈련 그 해에 예정됐던 군사훈련 일단 중단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딜레이 연기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베가 반대했다 이거야.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지. 반대하죠, 그렇죠. 안 그래? 이 박사는. 반대하죠. 우리가 그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반대해야지. 그게 하나고. 그럼 아베가 한국 대통령보다 낫네. 또 하나는 이제 무슨 북한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방해 공작을 했다. 아버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방해 공작해야지. 이 자식이 무슨 위장평하고 다 거기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고.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것은 작년에 일본 여기 한국에는 일본인들 그리고 여기 대사관 직원들 해서 그 피난 훈련을 했다. 한다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뉴스에. 그건 일본 본토에서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그냥 뭐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런 거 쏜다 그러고 뭐 화염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를 해가지고 정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도 훈련해야 돼요. 아니 핵무기 떨어지면 어떨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그냥 딱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 우방 공관이 그런 자기 국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 조치, 그걸 비난한 거예요. 그것을 긴장을 조성했다. 이런 김현정이가 민변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빨갱이가 아니면 이런 소리 할 수가 민변은 없어요. 빨갱이들이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그 예를 들었다는데 그 전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이 보기에도 이게 이제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무역 규제를 안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죽창 들고 싸워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다 망하지, 이제 망해. 우리 경제가 망하고. 경제 그렇죠.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 개발을 한다면서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생기는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그걸 했어요. 그렇죠. 메이지유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뭘 지금 와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 온 것은 이 빨갱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애국지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런 위대한 선각자들이 이 미국하고 동맹을 해서 그 안전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 제도를 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기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데 이 자식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 짐승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적폐다. 그건 다 그걸 부수겠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가 일어서서 그 정말 죽창을 들고 오히려 청와대를 찔러서 나가야지. 이거 어떻게 조국 같은 놈이 죽창을 들고 나온다. 이걸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를. 근데 그런 인간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48%나 있다니까. 이게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충격적인 일이 그 기사가 떴습니다. 뭐냐면 이승만 학당 교장 선생님이신 이용훈 교수님이 집에서 나오시는데 이 MBC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막 무작위를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 카메라를 막 들여다보면서 거의 테러를 감행했더라고요. 테러죠, 테러. 그거는 MBC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그거는 이 주사파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잖아요. 말이 공영방송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거 사장부터 전부가 그 노조가 그거 전부 이 같은 패거리들이죠. 깡패들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 그 이영훈 교수라는 이 양심적인 학자, 며칠 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책을 펴내서 나도 그걸 밤새도록 읽은 게 정말 용기 있는 지식인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용기 있는 지식인인데 그 사람을 테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회사 언론 출판회사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보면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이 체제 파괴 세력들이었죠. 진보연대, 대학생 진보연대, 민주노총, MBC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설쳐요. 믿는 구석에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게 너무 그 스트레이트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이트가 지금 뭐 가짜 뉴스를 한대요. 그래서 이해란 TV도 거기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가짜 뉴스라고 이제 떠들어는 인간이 누구냐면요, 주진우예요. 난 뭐 주진우인지 김진우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주진우가 어떤 놈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독일에 300조가 있다고 뻥치고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뻥치고 박근혜 대통령 섹스 비디오가 이제 나올 거라고 이런 뻥을 치는 그 낙검수 멤버잖아요. 낙검수. 그런 인간이 지금 MBC에 가가지고 지금 누구를 가짜뉴스라 그래요. 이게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영훈 교수님 정말 용기 있고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이 학자를 테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요, 이영훈 교수가 그 책에서 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이 자료들을 다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일본이 절대로 이렇게 우스운 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 중에 특히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걸 다 연구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니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실들을 용기 있게 밝힌 이용원 교수를 테러했다는 것은 이 청와대의 이 문재인 이 주사파 패거리들이 이제 일본하고의 전쟁 확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인이에요. 사인이죠. 근데 그래서 그 일본하고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우익 인사들을 테러하는 겁니다. 테러하고 원래 낙성대 경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이용훈 교수님 연구소. 여기를 또 그 서울의 소리 그 백운정인가? 뭐 이상하게 생긴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이 또 거기를 가서 그 이우연 교수 있죠. 그 얼굴에다 침 뱉고 개 난리를 쳤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놈들 이제 그래서 결국을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확전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가는데 왜 그러면 안 되고 있냐? 그 책임을 전부 이제 일본한테 돌리는 거예요. 일본. 근데 그게 정말 바보가 아닌 백성들이라면 그게 어떻게 수긍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완전히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잿더미가 되는 날까지 계속 될지도 몰라. 그걸 막아야지. 그걸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내쫓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거예요. 뭐 오늘도 뭐 저기 뭐 더불어민주당들이 그 현수막을 사방에 붙여놨던데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자기네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거예요. 뭘로 이기는데 문재인이를 끌어내려서 한강에 처박는 게 난 전쟁에서 이기는 거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가고 그러지만은 8월 15일 광복절 날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모여야죠. 정말 이 새끼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모여야죠. 10월 3일도 한답니다. 10월 3일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 기독교인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한다 그럽니다. 지금 그 전광환 목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도 가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날래.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둑이 들어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이게 지금 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이미 안방에 들어왔는데도 개가 안 짖어? 그럼 말이 돼요? 맞아요. 어제 그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어떤 분이 쓰신 원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이런 뭐 주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볼 게 뭐냐면 야, 이 문재인아, 너는 아베한테 고마워해라. 네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고는 이제 이거를 아베한테 이제 불집 일으켜가지고 아베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 그래요. 야, 그분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죽어봐야 지옥을 아는 거니까 이제 나라는 망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파 보고 정말 눈물겹게 살아보면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주제의 시를 보내주셨어요. 시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편집해서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편집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 문재인은 지금 지가 경제를 이렇게 완전히 왕창 두드려 푸시고는 이거를 지금 다 아베한테 뒤집어 씌울 지금 판이에요. 지금 주식이 2,000선 내려갔죠? 달러 1,200원 넘어갔죠? 그게 이제 가속화됩니다. 그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그게요. 얘네들이 자세를 고쳐서 아베한테 사과하지 않으면은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혁명 직후에 이렇게 상당히 그 강권적인 정치를 했지만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고 참을성이 있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2번 외국 수상한테 사과한 일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하나는 뭐냐면 1967년에 그 윤희상이 패거리들이
동독의 그 빨기 그 이제 동백님 사건 그건 사실 그건 잘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 독일 정부가 볼 때는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때 프랑코 특사라는 사람이 여기를 왔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그래서 그 사과 서신을 보냈어요 그때. 그리고 1973년에 김대중이가 저쪽에 동경에서 납치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중앙정보부가 관여됐다 여러 가지 해서 주권 침해 등등의 일본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그때도 김종필 그 당시 총리가 가가지고 다나카 수상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과를 해야 돼. 이런 거는 명백하게 이거 지금 국제 그 약속을 국제법을 어기고 그걸 파괴한 거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처럼 능력 없는 인간이 무슨 사과를 하겠어요. 쟤는 항복이나 할 줄 알지. 김정은한테 가서 항복이나 할 줄 알지. 뭐 제대로 된 그 사과 같은 그런 그게 지혜가 이 머릿속에 없지요. 쟤는 그냥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그냥 가장 그 합리적인 걸 거예요. 예, 그 대사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정말 이 저국에 무너져 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